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이 키포인트로 지목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전쟁 위협에 영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다급히 한국을 찾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직면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주요국들과 미국조차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냉전 이후 2015년 전후로 대대적인 군감축 정책을 펼쳐온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미국과 직접적인 위협의 주체인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현재 유럽 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세계가 한국의 행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기체계는 군사 강대국 러시아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아야 하며 그 어떤 나라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최신의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야 하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연결점이 없고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들의 무기체계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 없는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가격 측면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조건에 완벽히 부합했는데요. 즉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크를 살펴보면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인구, 병력, 무기 등 전략과 함께 국방비 전략물자 보유량을 총집계 전쟁 지속력과 사회 간접 자본 역량 등 48개 항목을 고려하여 수치를 산출합니다. 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6위에 머물렀지만 지수는 0.12로 작년에 비해 크게 향상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던 만큼 과거부터 러시아 침략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1795년부터 세계 1차 대전 종료까지 폴란드는 1203년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2차 대전 초반인 1939년 독일 소련에 의해 동시에 침공당한 뒤 분할 통치됐죠. 또한 구소련 붕괴 이후 1999년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려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나토의 동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서진 사이에 끼어 전전 등등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하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위협조차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군비 확증을 위해 다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의 K2 전차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전차 전략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선 이에 준하는 전력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인 만큼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K2 득표를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긴급 상황에 이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250대의 에이블람스 전차를 도입했는데요. 에이블람스는 전차 교환비 300대 1의 명실상부한 최강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발군의 사격 통제 장치와 열화 우라늄 장갑, 열화 우라늄 탄으로 명중률, 방어력, 공격력 모두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최강의 전차를 250대나 도입한 폴란드가 미국 무기를 도입하면 도입했지 한국은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우선 미국의 에이블브람스가 뛰어난 전차인 것은 맞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전차지 세계 최강의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언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국 무기는 불확실한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돌연 미국이 전차의 공급이나 수리 또는 열화 우라늄탄의 공급을 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2의 공격력과 방어력도 에이블 함수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직접 전차를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는 전차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고장 난 전차를 수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현지의 요구 상황에 완벽히 부합하는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죠. 터키의 알타이 전차 K2 PK2N5처럼 폴란드 맞춤형 K2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하나 디펜스는 유튜브 채널에 보란듯이 글로벌 넘버원 SPH-K9 썬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바로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K9A3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아직 8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K9A3에 대한 재원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전까지 한국의 행보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99% 이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공개한 K9A3는 58구경장의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 그리고 최대 사거리 100km에 육박하는 경악할 만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무궤도까지 장착해 소음을 줄이고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찍이 공개된 만큼 보수적인 스펙으로 실제 성능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이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진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이빨을 드러낸 만큼 유럽 전역의 군비 확증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만큼 업그레이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모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에도 끝까지 중립을 유지해온 덕분입니다. 그러니하게도 철저한 중립국인 한국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선택과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해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러시아군을 진입시켰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두 공화국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주둔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분리주의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미국의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CNN에서 우리는 이것의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체결한 우호 조약엔 러시아가 이 공화국들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두돈바스 공화국이 공동으로 국경을 방어하고 상대국의 군사기지와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 갖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러시아의 알박기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요.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 안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라는 군사 강대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힘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국익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